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걸 갖고 또 약간 당내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전국의 최연소 비대위원장이라는 타이틀 속에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당장 최대 과제가 윤 전 대통령 탈당 문제가 될 텐데요.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자진 탈당을 권고해야 한다 이런 공개 발언이 나왔지만 김문수 후보가 여전히 탈당은 본인의 판단이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반 회사로 따지면 이제 작년에 총선에서 의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신입사원에서 1년 사회생활을 한 거로 볼 수 있을 텐데 과연 이 큰 난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지명을 했기 때문에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뭔가 권한을 넘겨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김문수 후보가 처리하기에 조금 약간은 껄끄러운 문제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둘 사이에 완벽하게 공감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일종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도하고 그 김문수 그 후보가 약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외부로 느껴지지만 네. 결국은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도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약간의 어떤 정치적 그 협상 또는 이런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네. 결국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윤 전 대통령 탈당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결국은 시간 문제일 것 같다. 탈당은 최 위원님께서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그걸 낙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 내용도 막 돌아다니는데 네. 공식 부인했어요. 양쪽 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겁니다. 공식 부인을 했으면. 네. 또 혹시 약간 내용이 와전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는 지금 민감하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좀 보수층 또 고연령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 부분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다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이제 김문수 후보가 좀 대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대선 앞두고 좀 중도 성향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세워서 좀 일종의 좋게 표현하면 역할 분담을 네.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 당에서 분위기를 보고 누가 결정을 해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예측한 게 대부분 틀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 저는 그거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선택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잘 예측이 안 돼요. 그건 사람 마음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스러울 텐데 저는 어쨌든 대선 앞두고는 선대위가 곧 당 전체가 되고요. 네. 당 대표를 사실 후보가 당무 선권을 가지고 이렇게 당 대표 권한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역할이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세하나마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여부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키로 지고 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최종 결정은 최종 윤석열 전 결정은 대통령이 어쨌든 하게 될 후보가 것이다. 대통령 후보가 갖고 있다. 아니죠.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뜻이 어쨌든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탈당 여부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성 의원님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의 선대위 합류에 이어서 오늘은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복당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활동에 저조한 의원 명단을 놓고도 좀 당내에 좀 시끄러운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계를 직격한 게 아니냐며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추구하는 게 포용하는 용광로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잡았는데 국민의힘이 내용과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딛고 과연 좀 원팀을 결국에 이룰 수 있을까요? 글쎄,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19일 남았는데 뭐 아직까지도 원팀 타령하고 있다고 하면 뭐 원팀이 사실상 힘들어졌구나.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한동훈계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사실은 선대위에 합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 미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제 뭐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 네. 아마 그 부분은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관해서 아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뭐 결국은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 합류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해서 정치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이제 한동훈계 사람들이 지금 약간은 뒷짐지듯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원팀으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외부의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의 적을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에서 뭐 이리저리 지금 뭐 저 코멘트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는 대단히 부정적인 아마 반응을 받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원팀 뭐 이게 쉽지 않다. 뭐 현재 그런 그 어떤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네. 또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 분들이 나중에 국민의힘 그 지지층한테 표를 달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의문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은 뭐 원팀으로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뭐 좀 조기에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계도 합류는 할 것인데 그렇죠. 어떤 시기에 합류할 것이냐가 이제 그게 이제 뒤늦게 합류하면 그 합류의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는 판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일단 좀 들어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 들어간 게 좀 이상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뭐 또 무슨 선거운동을 하나. 어쨌든 이번 거리에 의한 조기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하는 건데 그 변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은 드는데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오라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모든 사람, 네. 이른바 보수 쪽 사람 좀 다 모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도 선대위로 들어왔고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뭐 그냥 이 기회에 그냥 복당시키자 이렇게 해서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용하는 용광로 뭐 이런 네. 표현을 김문수 후보가 썼는데 뭐 용광로는 굉장히 큰 화로죠. 거기다 녹여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 그릇의 크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동훈계가 특히 거기에 아직 녹아들지 않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이른바 한동훈계 의원들이 이제 요즘 어제 오늘 사이 이제 기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어도 중앙당에서 이제 큰 차원의 좀 문제가 자꾸 있는데 이를테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석동현 변호사는 왜 선대위에 들어왔느냐 이런 거 이제 당원들이 이제 물어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김문수 후보는 헌법
재판소 8대0 전원일치 결정을 가지고 아니 이거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아무 소수 의견도 없이 8대0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이 네. 마이크를 이렇게 좀 내리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한동훈 개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은 좀 이렇게 중도 확장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합류가 좀 어려울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거는 합류는 할 것이다. 예, 저도 이제 좀 늦게나마 조금만 명분을 주면 네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유관 표명을 한다든가 뭐 조금만 명분을 주면 합류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정권을 놓고 결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여기서 선대위 합류를 안 한다? 이거는 같이 정당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네. 저도 결국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민주당 상황으로 가보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호남으로 건너가서 텃밭 표심을 다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영호남을 도는 동안에 당에서는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제 공화국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속도 조절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요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법부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뭐 공직선거법에 그 이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행위를 삭제한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재판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면소 판결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 재판을 지금 사실상 대법원까지 다 갖고 형량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예 그 법을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그 일반적인 국민들 유권자 눈높이에 맞느냐? 그거는 뭐 저는 뭐 기자로서 처음 보는 장면이고요.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장면이고 그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뿐만 아니고 뭐 이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본인 관련한 재판도 중단한다 이런 법을 지금 그 이제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부분도 결국은 셀프 면죄부인데 이게 과연 일반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와 맞느냐?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워낙 앞서가는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엔 좀 오만해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사에 대한 겁박이냐 아니면 이제 뭐 재판을 좀 배제하려는 것이냐 뭐 충돌이 좀 있는 지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지규현 판사 이야기가 최근에 또 쟁점이 됐네요. 예, 뭐 지기현 판사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좀 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면 뭐 법원 안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봐주기 입법이다 이렇게 욕을 먹더라도 아마 대선 이후에 그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부분을 빼는 거는 추진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받지 않도록 중단하도록 하는 이것도 아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하기에는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권한이기는 해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이 삼권 분립을 가장 기본적인 중심 가치로 하고 있는데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네. 당내에서 뭐 얘기를 하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특검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 안 하는 걸로 지금 네. 정리가 됐고요. 또 특검법을 지금 뭐 만지작하고 있지만 이걸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당내에서 워낙 반대가 많고요. 네. 또 그 법사위 공청회, 법사위 청문회, 법사위 청문회 대법원장하고 이제 대법관들 출석해라 이렇게 증인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원장하고 대법관이 나오면은 민주당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다행히 안 나오는 바람에 안 나온 게 도와준 거다. 안 나온 게 사실은 도와준 거고 네.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옳지 않아요.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면
그 앞으로도 다시 그 재추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이제 전화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도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김상욱 의원이 진보 보수는 진영이 아니고 역할과 기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 이재명 후보가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쎄, 그 며칠 전까지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죠. 그랬는데 이제 탈당을 해서 이제 상대당의 후보를 뭐 지지했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서 이 의원이나 아니면 뭐 일부 당원들의 이합집산 뭐 이런 것들은 과거 자주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왈가왈부 본인의 선택의 문제니까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김상욱 의원이 며칠 전까지 이 당에 있다가 그 이 당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 경쟁자인 그 다른 당 후보를 이제 탈당해서 지원한다. 이거는 결국은 김상욱 의원이 보수 진보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든 간에 자기 부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뭐 달리 뭘로 누군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결국은 뭐 본인이 이제 나중에 그 어떤 그 지지자들에 의해서 뭐 정치적 심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리고 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존중하지만 네. 아마 지역 구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선택에 대한 존중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상욱 의원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향후 또 이제 김상욱 의원은 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뭐 민주당 입당하겠죠.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다. 예, 뭐 다음 주쯤 입당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예,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보수 진보는 진영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의 기준으로 평가해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이재명 후보다. 이 얘기는 저는 공감이 안 가요.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실용주의라고 했고 내가 이제 중도 보수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지요. 네.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 후보인데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고요. 이제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고 뭐 좀 있다가 시차를 두고 민주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좀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냥 한 소리가 아닌가 해서 네네. 뭐 그렇게 뭐 길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종의 좀 러브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그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경계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단일화,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은 좀 성 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대표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내쫓았다. 뭐 어떻게든 좀 화해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의 다수 당원들이나 의원들 중에 다수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한테 사과할 생각이 있을까요? 전 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사과할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사과를 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해도 이준석 후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냐 그건 더더욱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지율 추이도 뭐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좁혀지긴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을 하니까. 그거 이제 봐가면서 이준석 후보가 내가 혹시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주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뭐 그렇게 해도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워낙 터져 있는 여러 가지 악재를 정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는 뭐 좀 배제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그건 이제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또 시간도 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까지 뭐 불과 20일도 안 남았죠. 그래서 후보 단일화에 시간도 없다. 그래서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19일 남았잖아요. 네. 오늘부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뭐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요.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한다는 얘기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포기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2단계에서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 본인이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나오지도 않았죠. 다만 이제 가능성 뭐 이런 것만 따져보면 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뭐 많이 오른다든가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비슷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영 안 올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전 투표를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도 여전히 뭐 지금 상태에 머문다든가 그래서 완주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조건에 따라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단일화 문제를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단일화 문제를 고민할 리가 없고 네. 아마 본인도 전혀 머릿속에 생각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고 어떤 변화가 별로 없을 때 뭔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가능성, 그것도 가능성이죠.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후보 본인뿐만 아니고 네. 누구도 단일화의 가능성을 점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앞으로 한 뭐 열흘이나 이 정도 남짓 사전 투표가 25일이죠. 상황, 네. 그 정도의 상황을 좀 지켜본 뒤에 이준석 후보가 고민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마 합리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25일 그 기점을 다시 한번 단일화에 대해서 뭐 좀 논의할 그런 타이밍으로 이제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논평으로 두 분의 말씀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탄핵 얘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청문회 이제 어저께 했죠. 그다음에 이제 특검법 지금 법사위 소위에 넘어갔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법원을 겁박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저희들의 객관적인 그냥 판단으로 보면. 그래서 제 한 줄 논평은 피고인의 판사 겁박 없기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위협 요인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일 겁니다. 이번 대선을 어쨌든 그 김문수 대 이재명 이렇게 치르고 싶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 안 하면 윤석열 대 이재명 이렇게 구도가 되고요. 그러면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어떤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과감하게 좀 탈당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김문수 후보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